네,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겠고요. 마지막에는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 장에서 또 강한 2차 전지주와 또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기에 앞서서 금투스의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아까 전에 금투스의 이야기 하시면서 이렇게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활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금 토론회 이후에 유예 쪽으로는 의견이 좀 기운 것 같긴 하거든요. 유예건 시행이건 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나라의 국회의원이 무슨 숏을 치라고요? 인버스를 투자하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한국 시장에 대한 뷰를 보는 그대로라고요? 예, 이런 쪽 보게 되면은 승질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물론 유예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다 보면 유예 쪽으로 맞겠죠. 예,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저평가를 받는 요인들이 정치였구나라는 생각이 더 먼저 들어서 참 속상했습니다. 네. 네, 승질나고 참 속상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일단은 이슈별로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초반부터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또 유럽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할 것이란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오늘 강한 불기둥을 내뿜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들도 지금 1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보급형 전기차 공개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주연 대표님, 이제 2차 전지주들 찐 반등이 나왔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아직 완전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다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대선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바닥에 대한 확인을 조금 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걸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벌써부터 바닥이고 이제부터 V자 반등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좀 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기존의 2차 전지에 대한 좀 부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던 증권사들도 조금씩 뷰를 긍정적으로 좀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2차 전지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GM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2분기에 월 평균 판매량이 7,310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7, 8월 평균 판매 대수가 10,000대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2개월 연속으로 어쨌든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안에서 조금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10월 2일 날 판매 인도량을 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 인도량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 전년 대비가 YOY, QOQ 기준으로도 상승폭을 좀 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나오면서 이제 조금 2차 전지에 대한 반전 기대감을 좀 본격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은 인도가 아니죠. 유럽 안에서도 판매량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론 모멘텀들은 많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이제 완전히 이제 돌아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량 강하게 베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매매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보수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10월 2일 테슬라의 인도량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10월 10일에는 또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있는 만큼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밸류 체인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어제는 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은 셀 종목을 비롯해서 리튬까지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산다면 어떤 종목군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의 수혜 측면들이 높다는 것도 같이 밸류를 좀 땡겨오는 모습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1년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캐즘이 끝나느냐에 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이제 테슬라가 결정을 좀 지어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FSD랑 저가 모델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폭발적인 성장이 다시 바뀔 수 있겠다는 쪽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부터 뭘 봐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느냐, 아니면 셀 메이커를 사느냐, 아니면은 셀 어떤 세부적인 양극재, 음극재 쪽으로 들어가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가장 큰 가이드라인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쪽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게 캐즘이 끝난 다음에 우리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금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제대로 된 투자가 못해서 자금 조달이나 제대로 못해서 아마 중국 쪽을 배제하고도 공급망을 만쳐가는데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쪽이 먼저 지금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쪽들은 제가 보기에는 소재 쪽에서 전구체 쪽이 쇼티지가 심화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음극재 쪽이 쇼티지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먼저 시장이 조금 먼저 출발한 측면들은 있습니다. 전고체의 대표주자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가 먼저 출발했지만 다시 한번 눌림목 들어오거나 변화가 들어왔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음극재는 대표주자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동반적으로 생산하는데 그중에서 음극재에 대한 부각들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또 실리콘 음극재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적합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쇼티지를 먼저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전고체 음극재 관련주들 눌림목 구간에서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아까 그래도 2차 전지주들 조금 더 보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본다면 어떤 쪽을 가장 유망하게 보실까요? 그 안에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ESS 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ESS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테슬라가 이제 인도량이 좀 높았고 그리고 매출이 좀 잘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ESS의 영향이 좀 가장 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좀 LFP 배터리로 ESS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LFP 배터리를 차지하는 원자재 리튬이 한 66% 정도가 됩니다. 근데 리튬 가격이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90% 이상 좀 2년 동안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성에 대한 어떤 개선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데이터 센터에도 이제 한 40% 정도는 ESS가 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미국의 인플루언스 에너지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ESS의 수요가 지금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좀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ESS 관련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SK 이터닉스나 한중 NCS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주춤하자 이 수급이 2차 전지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후 갈수록 해서 유한양행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는 등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제약 바이오 vs 2차 전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든지 오르면 좋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을 견인하면서 나오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좀 쉬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코스닥 760선이 말이 됩니까? 네, 그 적어도 한 800선 근처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순환매 돌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두 섹터 모두 다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약간 비슷한 관점 쪽에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건 맞겠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지금 시장의 주도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쪽 계속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쪽이 강할 때 한쪽이 좀 시소 측면 쪽으로 좀 기운다. 그래서 좀 소외된다. 그러면 그쪽을 오히려 노리는 전략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다 오르는 건 참 좋은 거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리스와 금리 인하 두 가지 모멘텀을 다 안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김민수 대표님, 태양광, 풍력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해리스 관련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트렌드는 거스르기가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물론 살짝 위축되는 측면들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 가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미국의 에너지청 IEA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벌써 과거부터 약한 2010년대 후반 때부터 매년 2%포인트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점들을 충분히 얘기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연된 프로젝트가 같이
맞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어떤 변화는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는 쪽인데 아마 태양광이 일단 우세합니다. 설치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60% 이상 태양광이 가장 먼저 빠르게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어떤 단가와 함께 설치하는 비용들과 모든 걸 합쳐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에 따른 제조업체 입장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태양광은 그냥 반등시 매도 정도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지연된 프로젝트와 함께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풍력이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앞서 이주연 대표님 말씀처럼 ESS 쪽도 가장 또 챙겨봐야 될 쪽이 아닌가. 즉 구성상으로 보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 한 60% 그리고 또 ESS 쪽이 25%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순차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나중에 풍력은 지금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확대가 되는 기조로 나온다. 근데 두 가지 다 신재생에너지를 가속화됐었을 때 필요한 쪽은 ESS다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다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은 뭔가 해리스 관련주로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미국 대선과 좀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우리 이주연 대표님이 콕 집어서 한 종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아예 영향을 받을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력을 덜 받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ESS 관련한 종목이고요.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도 ESS 관련해서는 좀 대장주로 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상한가 좀 안착을 하면서 일단 그런 모습들을 주가상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ESS 관련해서는 1등 사업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도 지분을 함께 출자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전망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SS 말고도 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계속 많아지니까 지금은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수단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한 종목들도 기존에는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장 초반에 좀 슬쩍 올랐다가 좀 다 같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소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성장도 함께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밸류업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아마 한 장 끝날 때쯤이나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크게 많이들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김민수 대표님, 네. 해외 언론에서는 뭐 국내 증시의 이상적인 구조 때문에 밸류업 개혁에 한계가 있다. 뭐 재벌 중심의 구조 탓에 성과 한계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국내 밸류업 정책 정말 중장기적으로 좀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된다면 내일장에는 좀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기대는 단기간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쪽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단순하게 밸류업해서 정부가 신경 쓴다.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그동안 금투세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고질적인 한국의 저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함께 같이 이끌어왔었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고 단순하게 정부가 기업들 보고 뭘 해라, 뭐 자사주 매입해라, 소각해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나올 회사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등 떠밀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장을 마련해주고 거기서부터 밸류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수 발표한다라는 쪽에서 대한민국 증시가 밸류업 된다라는 쪽들은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일단 지금은 예정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세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수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 발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연말까지 이어질 ETF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밸류업 지수가 KL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금은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약간 좀 쳐졌을 때 오히려 다음을 보면서 어떤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을 체크하면서 그때부터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종목군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요? 네. 네,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뭐 증권도 있고 뭐 예. 자동차도 있고요. 뭐 미용기기 쪽도 있고 많습니다. 네, 일단은 꼽아볼 쪽은 첫 번째로는 자동차 쪽과 하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단 기왕이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구조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쪽에 우선주를 보시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주 쪽에서는 증권주를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밸류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재원들이 국내 쪽에서 뭐 지수도 이렇고 거래 대금도 안 나오는데 뭐가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 브로커리지가 활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밝혔던 우리 밸류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밝혔던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증권주를 선호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대표적으로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이기도 하고 그동안에 밸류업 관련한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수가 발표가 되면은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본업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도 이제 GM과의 어떤 포괄적인 협력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뭐 웨이모와 협력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 그 모멘텀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봤을 때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테마주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의 재시동이 걸리면서 오늘 SEO 관련 종목들 오전장부터 주목을 받았는데요. 가장 강했던 핑거가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한 18%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잊혀질만 하면 STO 쪽으로도 호재성 뉴스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남은 오후장에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지 또 신규 접근 유효할지 이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실게요. STO는 일단 오르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수익 나면은 수익 실현하는 게 일단은 좋겠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곧 있으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기도 하고 그때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주도주 자체가 조금 반도체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그 밑에 단에 있는 테마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고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STO 관련한 종목군들도 계속 좀 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STO가 사실 토큰화 증권이 좀 탄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수혜를 받고 관련한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사용하는 게 확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좀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좀 단기적인 변동성엔 좀 주의를 하시면서 차라리 눌리면 매수를 하시고 수익 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은 좀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TO 관련주들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경영권 분쟁 이슈가 붙은 종목들이 정말 그야말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려 아연과 영풍이 핫했다면 이번 주에는 FN가이드 지금 4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화천그룹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지금 화천기계, 화천기공도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미수 대표님. 네. 뭐 워낙에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종목들이긴 한데 이 이슈가 지속된다면 급등세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될 것 같으면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빠르게 내려왔을 때 대처를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왔었을 때 지금 이제 뭐 가장 시초를 보여줬던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최씨 쪽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과 그리고 또 장씨 쪽에서 나왔던 MBK와 그대로 또 어떤 공개 배수가 66만 원대에서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또 변화가 되느냐 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 어떤 변화가 나올지가 또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떠나서 평소부터 이쪽에 관심을 갖고 특히 예전부터 뭐 SM 같은 경우도 그랬죠. 카카오엔터가 하이브와 관계 쪽에서 막 지분 매입할 때 그런 어떤 감이 있고 거기서 매매하셔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섹터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너무 집중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응 가능하면 모르겠지만
잘못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또 생각보다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투자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수해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주연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는 종목 탑픽주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금리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 조금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활 로봇 시장에 진출한 1등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헬스케어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보험까지 가능하게 인증을 받은 그런 이제 제품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그동안의 금리나 사이클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이 사실 성장주였고 그리고 이제 금리나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상황인 만큼 그때 많이 억눌렸던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엔젤 로보틱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매수해는 종목 탑픽주 바로 말씀해 주실게요. 네, ESS 쪽에서 종목을 찾아봤는데요. 네. 한중 NCS를 할까 하다가 일단 보유예수 물량 해제되는 부분들 쪽에 단기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보다는 일단 서진 시스템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반전 시도했지만 약간 또 어떤 전고점대를 들어가는 게 좀 무겁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지지권 쪽 돌파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좀 더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 34,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25,000원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 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매수해는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은 ESS 관련주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서진 시스템을 오늘 매수해는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25,000원이고요. 현재 서진 시스템은 한 27,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엔젤 로보틱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한 목표가 어느 정도 바라보면 좋을까요? 엔젤 로보틱스는 짧게 35,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2,500원 전저점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저희가 또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현재 3만 원 아랫단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오후장에 이 2가지 종목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쇼 저희가 12시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오후장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12시에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